저는 올해 들어서 결혼 5년 차가 된 33살의 여자입니다. 설날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도 그날 생각만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네요.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명절 오는 걸 그리 반기지 않으실 텐데 저도 이번 설날 전까지는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정말 싫었어요. 그래도 이번에 한번 뒤집어 엎고 시부모와 절연했으니 올해 추석부터 앞으로 명절 때마다 가족여행이라도 다닐 생각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여느 며느리들과 마찬가지로 시댁에 제사 2번 있는 거 꼬박꼬박 참석하고 명절마다 그 전날부터 시댁에 찾아가서 전부 치고 만두 빚고 송편 만들면서 보냈어요. 친정부모님은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명절마다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만들어 먹는 즐거운 날이었는데 시집 오고 나니 시댁에서 명절을 보내는 것이 썩 유쾌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크게 싸우긴 했어도 인연 끊고 안 보고 사는 것이 제게는 훨씬 행복한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도 시부모와 연을 끊기 전까지 많은 일이 있었고 심지어 제 남편은 쌍욕도 먹고 저는 시모한테 뺨까지 맞았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드디어 결혼 5년 만에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명절에 스트레스도 전혀 없고 오히려 다음 추석 때는 어디로 놀러 갈까 남편과 고민하면서 이젠 시댁 문제로 부부싸움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졌죠. 시댁은 집안 내력인지는 몰라도 시댁 쪽에 형제들도 많고 여자는 거의 없이 대부분 남자 형제들입니다. 우리 시아버지는 사남 일녀 중에 장남이시고 남편도 위로 형이 2이나 더 있어요. 남편과 다른 형제들은 다들 서울에서 대학까지 나오고 좋은 회사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시부모님은 시골에서 벼농사 하우스농사 지으면서 사십니다. 처음에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집안 분위기가 약간은 가부장적이라는 말을 듣고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남편이 막내라서 한편으론 다행이었어요. 반면에 우리 친정집은 친척들도 거의 없고 명절에도 잘 모이지 않다 보니 가족끼리 끈끈하게 지내는데 반해 시댁은 명절에 한 번 모이면 기본이 20명 이상 모이는 대식구입니다. 그나마 명절 빼고 제사라도 1년에 2번만 지내서 다행이었지. 옛날처럼 1년에 10번씩 제사 지내고 살았다면 아마 이 결혼을 못했을지도 몰라요.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제가 끝까지 결혼을 결심했던 건 항상 나를 아끼고 지켜주는 남편이 있기 때문이었고 이 사람 하나만 믿고 살면 시댁에서 찬밥 취급은 당하지 않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수차례나 주의사항을 들었고 시댁 집안 행사를 한번 할 때마다 장난 아니라며 각오 단단히 하라는 말도 들었었죠. 처음 결혼하고 맞이했던 추석에도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댁으로 내려갔었는데 막상 현실로 닥쳐보니 제 상상을 완전 초월하는 규모였어요. 음식 준비하느라 바쁘실까봐 추석 전날 새벽같이 출발해서 시댁으로 내려갔고 10시쯤 시댁에 도착했더니 아직 다른 형님들 아주버님들은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간단하게 어머님과 최근 근황 이야기도 하면서 약간은 어색한 분위기에서 추석 음식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른들에게 싹싹하게 구는 살가운 성민은 아니었고 시어머니도 첫 인상부터 성격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처음 시댁에서 명절을 맞는 제가 말 한 번 붙이기도 힘들더라고요. 조용히 시키는 거나 하면서 시간은 흘러갔고 점심 먹을 시간이 지났을 무렵 형님네 두 식구가 차례차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니들은 왜 이제 오니?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막내 며느리 데리고 혼자 일하느라 죽는 줄 알았다. 제가 비록 할 줄 아는 건 별로 없었지만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조금 기가 죽더라고요. 며느리 셋이 모여서 시어머니의 지휘 아래 명절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산적을 조금 더 만들어야 할 것 같아. 둘째랑 막내가 집에서 일 좀 하고 있고 첫째는 나랑 같이 시장에 좀 가자. 어머님과 큰형님은 장을 더 봐야 한다면서 시내로 나갔고 그 사이에 저희 남편이 제가 하는 일을 도와주려고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완전 옛날 사람인 시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보더니 사내 자식이 어디 마누라 눈치를 살살 보면서 주방을 기웃거려. 너는 이 자식아 부끄럽지도 않냐? 라고 하시는 바람에 저도 남편에게 괜찮으니까 거실 나가서 아주버님들이랑 술이나 마시고 있으라고 했죠. 저와 나이도 큰 차이 안 나는 둘째 형님과 둘이 앉아 일을 하면서 이 집안에서 며느리로 살아가는 법에 대한 이런저런 팁도 알려주셨어요. 아버님은 한번 화가 나면 불같은 성격을 자랑하시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절대 말대답하지 말고 알았다 하고 넘어가야 하고 시어머니도 팥쥐어멈 뺑덕어멈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못됐지만
1년에 고작 몇 번 안 보니까 그 며칠만 참고 넘어가면 나머지 1년이 편안해진다 하시더라고요. 첫째 형님, 둘째 형님 모두 시댁에서는 기죽이고 아무 소리 못하다가 나중에 명절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자기 남편에게 화풀이 한다면서 저도 그렇게 하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음식 준비가 대충 끝나고 저녁이 되자 남편의 작은 아버지들이 자식과 손자까지 데리고 찾아왔고 온 집안 거실부터 모든 방이 사람들로 꽉 차서 시끌시끌하자 이게 말로만 듣던 대가족의 명절이구나 실감이 나더라고요. 시아버님의 명령으로 술상을 차리고 자정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더니 차례 지내러 다음날 다시 오겠다며 각자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짓고 사시는데 그 마을에 아버님의 형제들이 대부분 모여서 살고 있어서 집안 명절이 되면 이런 식으로 형제들 식구들이 전부 다 모이곤 했습니다.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술자리가 이어져서 저희 며느리들도 그 시간까지 잠들지 못하고 기다렸다가 친척들이 먹고 마시고 간 술자리를 뒷정리하는 것마저 전부 저희들 몫이었죠. 솔직히 새 며느리들만 하녀처럼 부려먹으니 불만이 쌓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와중에 또 저는 새로 들어온 막내랍시고 은근슬쩍 형님들이 시키는 일까지 도맡아서 해야 했습니다. 둘째 형님은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알려주면서 최대한 같이 하려는 분이신데 문제는 첫째 형님이 어머님 옆에 껌딱지처럼 달라붙어서 알랑방귀를 뀌어대며 같은 동서끼리인데 은근히 서열을 나누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하고 처음 맞는 추석은 친정집과는 완전 다른 분위기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숨 돌릴 틈 없이 일만 하다가 끝이 나버렸기 때문에 추석 당일까지 시댁에서 보내고 친정에는 가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몸살이 나서 쓰러져 버렸고 그 다음 설날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어떤 집안에 시집을 온 건지 제대로 실감이 나더라고요. 결혼 초반에는 워낙 제가 힘들고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 이후로도 은근히 저를 친정에 못 가도록 붙잡아두려 하셨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에 차례 다 끝나고 며느리 셋이 눈치 보며 친정 갈 준비를 하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저희들 모습을 보고 버럭 호통을 치셨어요. 니들 셋이 전부 친정에 가버리면 누가 이 집을 정리하고 손님 대접은 누가 하란 말이냐? 하시면서 대놓고 가지 못하게 붙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시아버님의 형제분들은 평소에도 동네에서 매일같이 얼굴을 보시는데 왜 명절에는 다들 모여서 대낮부터 술판 버리고 고스톱을 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때문에 며느리들 누구 하나 친정 가겠다고 일어날 수 없었고 해 떨어질 때까지 밥상 술상 번갈아 차리고 설거지하다가 겨우겨우 저녁 먹고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저희는 우리 남편이 자기는 늦더라도 처갓집에 인사드리러 가야 한다고 해서 작은아버님들이 주는 술 안 마시고 버틴 덕분에 운전해서 나올 수 있었지. 형님들은 아주버님들께서 초저녁부터 이미 만취가 된 상황이라 결국 친정에 못 가고 시댁에서 하루 더 자게 되더라고요. 남편이랑 저녁 7시가 넘어서 겨우겨우 친정 가겠다며 빠져나오는 것도 짜증나고 열받는 상황인데 발이 묶여서 도망도 못 가는 형님들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이 더 불편하고 심란했죠. 하지만 제가 친정에 가는 것이 끝까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바로 그 다음 명절부터 대놓고 저를 붙들고 친정에 못 가도록 막으셨어요. 차례 다 지내고 제 남편에게 술 한잔 마시고 한숨 푹 자라고 권하시고 이번에는 작정하셨는지 다른 친척분들도 제 남편을 붙들고 절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님께서는 저놈은 처음에 지 마누라 눈치 볼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지금도 처갓집 가야 한다고 술 안 마시고 버티는 것 좀 봐라. 야, 이 자식아. 너가 우리 집안 남자 망신은 혼자 다 시키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제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시기도 하셨어요. 아버님을 포함해서 집안 어른들에게 한마디씩 들으면서도 저를 위해 끝까지 술 안 마시고 버텨서 오후에 저를 데리고 처갓집에 가야겠다며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나중에 아주버님들과 작게 말다툼을 하는 것 같았지만 항상 저를 우선 생각해주고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든든하고 고마웠어요. 솔직히 시댁에 가면 고생만 엄청나게 하고 시댁 식구들 모두 저랑 안 맞아서 짜증나고 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남편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지금까지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사건이 터진 지난 올해의 설날에 저희는 항상 하던 대로 명절 전날 아침에 일찌감치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천천히 가도 된다고 했지만 항상 제가 며느리들 중에 1등으로 친정에 간다며 빠져나왔기 때문에 제일 먼저 도착해서 일을 시작해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교통체증을 피해서 새벽같이 일어나 시댁으로 내려왔고 다른 형님들이 오기 전부터 어머님과 둘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점심때쯤 도착하던 첫째 형님, 둘째 형님이 아무 소식도 없고 해가 떨어질 시간이 다 되도록 아무도 오지 않더라고요. 음식 준비하느라 할 일은 태산인데 이 와중에 작은 아버님네도 찾아와서 아버님과 술판을 벌이기 시작하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 안 되는 상황이었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시어머니는 나 몰라라 하며 밖으로 나돌아다니셨고 진짜 이러다가 이번 설에는 크게 사고 한번 칠 것 같더라고요. 결국 해가 떨어지고 저녁 7시쯤 다 되어서야 첫째 형님, 둘째 형님이 동시에 시댁에 도착했어요. 너무 늦게 온 며느리들 때문에 시어머니가 역정을 내며 마당으로 뛰어나가셨는데 그때 첫째 아주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맨날 바쁘다며 먼저 가는 애들도 있는데 우리는 좀 늦게 와도 괜찮잖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남편이랑 제가 매년 일찍 일어나는 것 때문에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두 집안이 짜고 늦게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도 그 이야기 듣고는 더 이상 잔소리 안 하시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시댁 한복판에서 소리 지르고 싸울 것도 아니고 올해는 진짜 설날 아침에 차례만 지내고 나면 바로 일어나서 친정 가야겠다 생각했어요. 저녁 늦게 투입된 다른 형님들과 밤늦게까지 음식 만들고 겨우겨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짜증나고 화가 많이 난 상태였지만 제 남편은 저보다 훨씬 더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잠들기 전 남편에게 괜히 형들이랑 싸우지 말고 아침에 차례 지내자마자 일어나서 친정으로 건너가자 이야기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차례를 지내자마자 남편은 어제 저녁에 말한 것처럼 아침도 먹지 않고 차례가 끝나자마자 처갓집 가겠다며 일어났어요. 당연히 어머님은 화가 잔뜩 나서 아무 말씀 없으셨고 시부모님 눈치만 살피고 있던 형님들과 아주버님들도 저희가 가장 막내인데 맨날 먼저 일어나냐면서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살벌해졌고 그 와중에 시아버지께서 저와 남편에게 호통을 치셨어요. 집안 어른들도 아직 다 앉아 계시고 너희 형들까지 아무도 처갓집 가겠다는 소리를 안 하는데 어디 새파란 막내가 버릇없이 가장 먼저 일어나고 난리야. 아버님 말씀에 남편은 어제도 저희가 가장 먼저 도착해서 음식 준비했고 처갓집이 좀 멀리 있기 때문에 길 막히기 전에 빨리 일어나려고 하는 거라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님께서는 그런 건 별로 관심조차 없으셨어요. 며느리가 누가 와서 일을 하는지, 누가 술상 나르고 고생을 하는지 신경도 쓰지 않으셨고 저희 두 사람이 일찍 일어나는 것 자체가 못마땅하셨는지 저희한테만 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두 사람은 도저히 괘씸해서 안 되겠다. 오늘 아침 먹고 나면 다른 식구들 다 돌아가고 너희들만 남아서 뒷정리까지 싹 다 하고 저녁까지 있다 가라. 아버님의 그 말을 듣고 저는 완전 울상이 되었고 남편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발끈하고 대들었어요. 다른 시댁 식구들도 전부 아버님 말씀이 무조건 맞는 소리라면서 저희 두 사람에게 이기적이라며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특히 아주버님들이 저희 남편에게 한다는 말이 결혼하고 나서도 왜 그렇게 철이 없냐면서 너네 부부가 혼자 일찍 가버리면 남은 형수들도 친정으로 가고 싶지 않겠어? 다 참고 있는데 왜 너네만 유독 난리야? 라고 하셔서 그 말을 들은 남편이 폭발해버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전날에 일찍 내려와서 일을 했다고 집에 일찍 가고 싶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왜 서로 부모님 눈치 보면서 형제들끼리 못 살게 굴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요. 그래도 자기가 집안 막내라서 형들과 형수들 존중해주고 배려해줬었는데 이제는 각자 알아서 자기 식구 챙기면 되는데 서로 방해하지 말자고 했어요. 정월 초하루부터 삼형제가 서로 싸우고 목소리가 높아지자 아버님이 드시던 술잔을 와장창 집어던지더니 저희 보고 꼴 보기 싫다고 당장 꺼지라 하시더라고요. 내가 막내를 오냐오냐 키웠더니 자식놈이 아니라 후레자식을 키웠어. 네가 결혼하더니 애미애비도 눈에 안 보이는 거냐? 그렇게 네 마누라 치마폭이 좋으면 앞으로 내 아들 하지 말고 그 집 사위로 살아. 저희 남편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남편도 화가 나 있는 상황이라서 알겠다고 앞으로 명절이고 제사고 부모님 댁 안 내려오겠다고 대들었더니 아버님이 드시고 있던 아침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밥그릇이 방바닥에 굴러다니고
진짜 이게 설날인지 제삿날인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와중에 주방에서 떡국을 퍼담고 있던 시어머니가 뛰어나오더니 이게 다 집안의 막내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야? 전부 네가 문제라고. 소리를 지르시고는 떡국 푸던 국자로 제 머리통을 딱 소리나게 후려치셨어요.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맞아본 적 없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어머님을 노려봤는데 소리가 너무 크게 나서 그런지 때린 시어머니나 주변의 형님과 아주버님들도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씀 못하고 계셨어요. 남편이 이제 그만하자고 저를 끌고 밖으로 나왔고 차마 부모님한테 어떻게 할 수는 없어서 시댁 현관문을 발로 뻥 찼더니 와장창 소리를 내며 유리가 전부 깨져버렸습니다. 대충 짐 챙겨서 마당에 있는 차에 올라탔는데 아주버님들과 형님들이 따라 나와서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늦기 전에 빨리 시부모님께 죄송하다 사과드리고 용서를 빌라고 했지만 남편은 형제들 말에 대꾸도 안 하고 차에 시동 걸고 출발해버렸어요. 그제서야 저도 정신이 들고 아까 유리가 깨지면서 혹시라도 남편이 다쳤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멀쩡하더라고요. 친정으로 가는 동안 남편에게 괜히 나 때문에 가족들이랑 싸우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더니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추태를 보여 미안하다며 괜찮답니다. 아까 시어머니한테 국자로 맞은 곳은 괜찮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별로 아프지도 않고 스테인리스 국자라서 소리만 좀 크게 났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서 기분이 나빴던 거지 아픈 건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앞으로 다시는 명절이나 제사 때 시댁에 내려가지 않겠다면서 만에 하나 볼 일이 있어서 내려가더라도 자기 혼자 가면 그만이지 저는 평생 갈 필요 없다 했습니다. 설날이 완전히 지나고 어머님께서 가끔 한 번씩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지만 그때도 남편은 어머님이랑 말다툼하고 감정이 상한 상태로 전화를 끊었어요. 아마도 어머님께서는 당장에라도 저희들이 시댁에 내려와서 아버님, 어머님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길 원하셨겠죠. 저희는 정말 시댁 방문하는 일이 없어졌고 남편은 자기 형들이랑 대화조차 안 합니다. 아직 멀었지만 올해 추석 때는 친정부모님 모시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이라도 갔다 오자고 남편이 먼저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이대로 평생 시부모님 안 보고 살면 좋겠지만 남편에게 당신은 정말 괜찮겠냐고 물어보면 시간이 몇 년 지나서 시부모님도 나이를 먹고 불같은 성격이 조금 사라지면 그때는 자기가 알아서 찾아뵙고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친척들이 다 모이면 즐겁고 화목한 명절을 보내야 하는데 왜 세상의 모든 며느리들이 명절만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이혼까지 한 해 만에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건지 진짜 안타깝고 너무 화가 나네요. 시댁에서 하루 자면 친정에서도 하루 자고 싶은 건 당연한 일이죠.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배려해주면 될 텐데 꼭 이렇게 싸우고 등을 돌려야만 직성이 풀리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예 안 보고 살고 연락도 안 하고 사니까 제 입장에서는 속 시원합니다. 제 쪽에서 먼저 숙이고 들어갈 이유도 없고 아쉬울 거 하나도 없으니 당분간 별일 없으면 시부모님 얼굴 볼 일은 없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